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하지요. 우리같이 민초들의 무지랭이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배우고 잘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니까 도대체 우리는 뭔가 하는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고사성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인문학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농축된 인간의 지혜죠. 그것이 인문학으로 발전되었고, 그 인문학 속에는 과거의 사례, 케이스 스터디 사례, 그것이 이제 고사성어로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공자가 지은 그 논어 있잖아요. 논어에 보면은 이 공자가 참 그 역사를 많이 강조했어요. 지난 것을 충분히 익히고 또 새로운 것을 알면은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온고지신 여러분 아시죠? 원어로는 온고지신 가히위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알기 위해서는 옛일을 알아야 되고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일을 그르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역사의 교훈을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품만 확대 재생산해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과거를 부정하죠. 지금을 누리기 위해 미래를 위협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이야 지혜가 부족하고 배운 바가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잘 배우고 나라를 이끌고자 하는 인간들이 저지르는 꼴을 보노라면 화가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지경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고사성어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고 아시죠? 변방의 늙은이의 그 말이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잖아요. 불가에서도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결론이 지어질 수도 있고, 또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들이 척척 내 가슴에 안기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태어나기 이전부터 정해진 숙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젊을 때는 그따위가 뭐 필요 있어 하고 열심히 가열차게 일을 하지만은 세월이 지난 다음엔 이것이 숙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살다 보면은 별별 사람 다 만나게 되고 별별 일을 다 당하게 되죠. 저도 2020년 연말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막 비난하고요. 성경의 다윗에게 동네 개들까지도 왕왕거리고 덤비고 이제 짖었다,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슬프고 괴로운 일을 겪다가도 또 즐겁고 기쁜 일이 또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옹지마라는 것은 이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바뀌는데 언제 바뀔지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뜻이죠. 세옹지마란 고사성어는 이제 그 중국의 전한시대에 회남왕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안은 그 한고조 유방의 막내 아들의 장손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는 육가의 그 학파가 있죠. 육가, 뭐 유가, 도가, 명가, 법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그 학파를 세워가지고 유명한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해서 그들로부터 핵심 그 내용을 적으라고 해서 적어 놓은 것이 이것이 이제 회남자인데, 해남자라는 책인데, 원래는 이게 회남자가 아니고 이제 성이 유시니까 유시저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 인간훈편에 보면 이제 세옹지마가 나옵니다. 복과 화는 서로 그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나타난다. 그 국경 가까이, 이 국경이라는 것은 그 저 위에 있는 오랑캐를 말하는 거죠. 오랑캐 국경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기르는 말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위로를 하니 아니야, 그게 아마 복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 말 한 마리를 오랑캐 땅으로 이렇게 보내고도 복이 된다니요. 그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 땅에 그 말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니까 참 말대로 복이 되었네요. 참 큰 복이로소이다, 이렇게 축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네는 아마 이것이 화가 되지 않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말이 한 마리 도망갔다가 여러 마리를 끌고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복이지, 이게 왜 화가 되겠습니까? 뭐 좀 약간 경박한 표현입니다만은 화투판에서 뭘 하나 던지면은 부장, 석장 막 따라 들어오면 이기잖아요. 그와 같은데 이게 왜 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말을 타기를 좋아했는데 이 아들이 새로 생긴 말을 타고 계속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하죠. 아유, 정말 안 됐다고. 저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어떻게 하냐고. 이러니까 이 노인네는 이것이 아마 복이 될 수도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지대는 전쟁이 빈번하잖아요. 1년 만에 오랑캐가 대대적으로 국경을 침범하죠. 그러니까 모든 장병들이 활과 칼과 그리고 말을 끌고 이제 전장에 나가서 그들과 싸웠는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10에서 9명 되었다. 뭐 조금 과장법이긴 합니다만 90%가 죽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데 그 변화를 인간이 알 수가 없고 그 정도를, 그 깊이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 참 세옹지마의 고사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즐거워할 일도 아니고 또 너무 또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또 막 죽을 정도로 슬퍼할 일도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즐거우면 또 내일이 괴로울 수도 있고 오늘이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눈앞에 닥치는 그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주관을 가지고 뚜벅뚜벅 살다 보면은 미래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이 덧없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 발로 툭 치면은 그 이슬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또 해가 솟아나면 저절로 이슬은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었다고 입이 찢어지라 좋아할 것도 아니죠. 이 돈이 말입니다, 돌고 돌아서 언제 자기의 목을 조를 밧줄로 변할지 모르는 노릇이죠. 또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고 기고만장할 일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낙마하여 폐가 망신하기 십상이죠. 이런 거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 대부분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죠. 이것이 들통이 나서 쇠고랑 차는 거 많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 자기는 대가성 없다고 하지만은 돈 준 사람이 대가성 있게 줬으면은 대가성 있는 거죠. 그 돈 받았다가 출장 가는 정치인 많지죠. 또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말을 했다가 국민의 지탄받고 또 벼슬 자리에 굴러 떨어지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뱉어놓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을 종쳐야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계에 형보수지란 말이 있죠. 형보수지. 어느 그 도지사가 자기 형수한테 쌍말을 한 건데 그 말을 요렇게 돌리면은 원색적인 욕이 나옵니다. 형보수지라고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도 희한한 게 이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거 부러워할 일 없죠. 결국은요, 언젠가는 그 뱉어놓은 말 때문에 자기 인생 처절하게 망가지고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조상욕까지, 드러나지 않은 조상욕까지 다 드러내서 탈탈탈 털어서 이 세상에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옛 어른들은요, 입이 재앙의 문이라 구하지문이란 말이 있죠. 구하지문. 그래서 공인이건 일반인이건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으로 있을 때 뱉은 말도 내가 공인이 되려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가 다 털어냅니다.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송자 교수도 교육부 장관으로 이렇게 물망이 있어서 거의 요즘 같으면 아마 그 임명장 줬을 겁니다. 그런 거 잘 못 가지고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외국 갈 때 비행기표를 어떤 제자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행기표가 발급하는 과정에서 뭐가 정상적이지 않았나 봐요. 자기 돈을 안 줬든지요. 그랬는데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던 제자가 그걸 제시한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거 하나만 있어도 이 사람은 공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벌금까지 거야. 그거보다 더한 거. 국회에서 반대해도 대통령 임명장 주면 그만이잖아요. 주는 그 순간에는 서로가 뿌듯하죠. 동지니까. 그러나 다 죽을 짓 하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구경하시는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화날지 모르나 두고 보세요. 지금 불과 10년 전에 대통령이 했던 우리 대통령 2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죄가 있네 없네 합니다만은 죄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요, 대통령 했다는 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일희일비 말자. 인간의 운명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죠.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합종연행, 소진과 장이가 주나라 세력이 약해져 가지고 전국 칠웅이 막 싸울 때 진나라가 가장 강했죠. 진나라 시황제에 나온 진시황. 그래서 결국은 6나라가 합쳐가지고 이 진나라에 대항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나라에 빌붙어가지고 빌붙는다? 진나라에 붙어가지고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이 이론 가지고요, 종으로 이렇게 세력을 6나라가 세력을 형성을 해서 진나라에 맞서자는 게 그 합종이고, 그러지 말고 느슨하게 나라는 유지를 하되 가장 강한 진나라한테 싸워가 이길 수 있겠느냐, 여기에 그냥 우호적으로 지내다가 우리 그 생존을 보장받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연행책인데 결론은요, 둘 다 깨졌어요. 강자에게는요, 합종도 안 되고 연행도 안 되는 겁니다. 강력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강대국인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과 70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정치 세력이 이제 미국과는 그만해, 우리 중국하고 사귈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지리적 위치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세계 경제력 10위권, 군사력 5위권 그러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제일 약해요. 군사력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세죠. 북한도 우리보다 세죠. 왜냐하면 비대칭 전력이라 해서, 비대칭 전력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맞짱 뜰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핵무기 아닙니까? 그걸 북한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 북한 핵무기 우리한테 쏘려고 만든 거 아니야? 미국한테 쏘려고 만든 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만만치 않죠. 경제력, 군사력 우리보다 다 센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손잡은 그 동맹국이 무서워서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찾아야 되거든요. 일본입니까? 아니잖아요. 북한입니까? 그럼 우리가 잡수세요 하고 우리 갖다 드리는 거하고 똑같죠. 중국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요. 실제로 쟤들이 우리를 침략 못하는 게 뭡니까? 미국도 되어서 침략 못하는 거고, 또 자유우방의 많은 나라들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 덕분에 우리를 믿어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모티브를 제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국 선생 제자인 소진과장이 결국은 다 망했죠. 합종이든 연행이든 안 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강대국을 옆에 두고 있으면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전화위복이거든. 전화위복. 연행을 한 나라에 찾아가서 거기 붙어 있지 말고, 합종을 한 나라에 찾아가서 거기에 붙어 있지 말고 이렇게 진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전화위복, 화가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이 전화위복이라는 이 말도 우리는 이제 지금의 어떤 곤경이나 난관을
실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견디고 노력하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온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 전화위복도 상황에 따라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복과 재생이란 말이 들어맞는 것 같아요. 복이 지나치면은요 되레 재앙을 부른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70년 동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잖아요.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가 우리 그 식민 지배를 했던 사람에게 맞짱을 뜨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만사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다. 요즘 같은 난세에는 그저 자중자애하며 안빈낙동하는 것이 무난치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더하여 자중자애도 안빈낙도도요 나라의 기틀이 유지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이념적 사상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 나라에 살면서도 원수처럼 서로를 여기고 있고 인계철선을 손아귀에 넣고 당기면 우당탕 터져버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깨어지면 자중자애도 안빈낙도도 다 헛소리입니다. 이 상황에서 태백산 꼭대기에 가서 한다고 안빈낙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잘못되어서 정신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뺏었던 세력을 섬기고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하고 있죠. 다 이거 헛짓입니다. 다만 여기서 고사의 사례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온고의 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를 호도하려는 세력은 과거의 역사를 지웁니다. 역사적 사실을 자꾸 왜곡을 시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나라를 만들고 싶으십니까?